아까 수업 시간에 설명을 못했던 거를 마저 하고 다음 시간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그, 내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다가 이렇게 투영을 시켜봐서, 프로젝션을 시켜봐서, 뭐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방향이 서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내적은 더 큰 값이 나오고, 그리고 최고로 큰 경우에는 두 벡터의 랭스의 곱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뭐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음수로도 나올 수 있지만 0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두 개의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의 벡터에 대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오쏘고날이라고 합니다. 오쏘고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을 이룬다. 언제 오쏘고날이다?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될 때.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될 때 두 벡터는 서로 오쏘고날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에서 오늘 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랭스 내지는 놈, 그리고 오쏘고날. 요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다 연관이 있죠. 어떤 두 벡터끼리 서로 곱하는 방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할 때 놈이 나오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은 랭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두 벡터가 수직을 이룰 때 오쏘고날하다 이런 개념. 요런 세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내적해서 0이 되면은 오쏘고날하다. 그리고 만약에 오쏘고날한 경우에는 두 벡터를 더해서 그거의 랭스의 제곱을 하는 거나,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u 더하기 v의 랭스는 사실 u의 랭스와 v의 랭스의 제곱을 더하는 게 되겠죠. 두 개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니까요. 서로 직교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래 직교하지 않으면 여기에 추가로 더 붙어야 되는 텀이 있는데 그게 0이 되면서 이렇게 얘랑 얘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끔 좀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오쏘고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전 강의에서는 좀 간단한 것만 다룰 거예요. 강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네, 생각보다. 6페이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사전 강의에서는 행렬과 행렬을 곱하는 방법, 본 강의에서는 행렬이랑 벡터랑 곱하는 방법. 사실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그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경우가 조금 더 특별하게, 사실 똑같은데 조금 더 특별하게 다룰 만한, 좀 언급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쪼개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사전 강의에는 행렬끼리 곱하는 방법, 그리고 행렬 곱이 갖는 어떤 성질들, 몇 가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전 강의에서는 뭐만 알고 넘어가면 되냐면은, 1. 행렬 곱은 언제 가능한가? 2. 행렬 곱의 결과는 몇 행 몇 열인가? 3.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요거 세 가지를 잘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행렬끼리 곱은 언제 가능한가? 왜? 벡터끼리의 더하기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을 때 됐죠.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을 때 되죠. 행렬과 행렬끼리 더하는 거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을 때 되죠. 그러면 행렬 곱은 언제 될까요?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을 때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좀 다른 조건이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이렇게 A, B라는 순서로 곱할 거예요. 곱할 때 여기 점을 찍지 않습니다. 행렬끼리의 곱에는 점을 따로 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3이고 얘가 3/4라고 하면은 가능한지 안 한지 라고 물어보면은 가능합니다. 또 3/2, 2/5 두 개가 곱할 수 있습니다. 2/3, 3/10 곱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규칙이 뭔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4/3, 2/5 못 곱합니다. 뭐 2/2, 3/3 못 곱합니다. 뭐를 보고 판단을 하냐면 얘를 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보고 판단하냐면은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봅니다. 언제 가능하냐? 앞에 행렬에서 열의 개수, 여기 A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 행렬 행의 개수, 요거 두 개가 동일해야지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던 거 3/3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곱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2 2열이죠. 2/5 2행이죠. 같죠. 곱할 수 있어요. 2/3 3/10 곱할 수 있어요. 4/3 일단 3열이고 2/5 2행이죠. 못 곱합니다. 여기 2열이죠. 3행이죠. 못 곱합니다. 요렇게 언제 곱할 수 있냐? 언제 곱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로 나오는 이 행렬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3/4가 나옵니다. 여기는 3/5가 나옵니다. 2/10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를 보면 돼요. 그 결과는 무슨 사이즈냐?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행렬의 행의 개수, 뒤 행렬의 열의 개수, 요런 사이즈로 나와요. 아까 세 가지를 본다 했죠. 언제 가능하냐, 곱하기가 언제 가능하냐, 그리고 곱했을 때 결과는 어떤 사이즈가 나오냐, 그리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 했죠. 이렇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2, 3, 4 1, 0, 1, 1, 0,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곱할 수 있을까요? 2/2죠. 2/3이죠. 곱할 수 있나요? 곱할 수 있죠. 그 결과로는 뭐가 나온다? 2/3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값을 6개를 계산을 해야 되죠. 값을 6개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 6개의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해놨죠?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 6개의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자리 크게 쓸게요. 결과는 2/3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1행 1열이죠. 1행 2열이죠. 1행 3열이죠. 또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값이 6자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곱을 구하려면은 이 6개의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여기 1행 1열의 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스칼라를 하나 구하고 싶어요. 스칼라 하나가 구해질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1행이죠. 1행. 1행. 그리고 1열이죠. 1열. 방금 요 색칠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돼요. 다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리,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면 1행 1열의 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이 곱해진 행렬의 1행 1열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이랑 뒤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열 두 개의 사이즈가 같거든요. 왜냐면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두 개의 사이즈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곱하려면은 저게 같아야 돼요. 얘네 둘의 내적입니다. 얘네 두 벡터의 요 로우 벡터랑 요 컬럼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행 2열의 자리죠. 1행 2열이에요. 1행이니까 앞에 행렬에는 첫 번째 행, 2열이니까 뒤에 행렬의 두 번째 열 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랑 0, 0이랑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 그럼 1행 3열 구해볼까요? 마찬가지로 1, 2를 이게 좀 더 헷갈릴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찬가지로 앞에 행렬에서는 첫 번째 행을 가져와요. 뒤에 행렬에서는 세 번째 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2행이에요. 그리고 1열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행 2열이니까 0, 2행 3열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2x2 행렬이랑 여기 주어진 2x3 행렬을 곱해서 이렇게 생긴 2x3가 나오는데 각각의 자리를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번엔 2x3이랑 값을 좀 다르게 해야 이게 구분이 쉽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두 행렬을 곱하고 싶어요. 요 순서로 곱하고 싶어요. 이거 곱해지나요? 1 곱해집니까? 네,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얘랑 얘가 동일하니까 곱할 수 있어요. 2 결과는 어떤 사이즈죠? 2x2로 나오죠. 2x2로 나오죠. 그러면은 실제 값은 구해보죠. 이번에는 2x2입니다. 첫 번째, 여기랑 여기랑 내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넣어야 되죠.
여기랑 여기 내적하면 얼마죠? 1, 2, 3, 0이 0이죠. 두 번째, 여기랑 여기랑 내적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세 번째, 여기랑 여기랑 여기 2행 1열이잖아요. 2행 1열 요거 두 개 내적하면은 2, 6, 8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행 2열이죠. 그러니까 2행 2열 두 개 내적해야 되죠. 여기가 7이 나오나요? 요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게 이거예요.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요 썸메이션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이게 뭐예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두 개를 곱해서 그거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들어가는 스칼라가 무엇이냐면은 A의 ik라고 하면은 이거는 i행 k열의 값이에요. bkj라고 하면은 k행 j열이라는 값이에요. 그거를 k를 달리 해가면서 다 곱해서 더해라 이런 뜻이죠. k를 달리 해가면서 다 곱해서 더해라. 이게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i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이잖아요. i번째 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 앞에 있는 거는 i번째 행 벡터예요. AIK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A에 들어있는 IK번째 값인데, I는 고정해놓고 K만 달리하잖아요. 그럼 I번째 열을 말하는 거예요. I번째 행을 말하는 거예요. I번째 행. 마찬가지로 BKJ예요. B 안에 들어있는 KJ번째 값인데, J는 고정을 해놓고 K만 달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J번째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i번째 행이랑 뒤에 있는 행렬의 j번째 열이랑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라 이거죠. 얘를 달리 해가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쓴 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써봅시다 한번. A11, A12, A13, A22, A22랜다. A21, A22, A23 뭐 B11, B12, B21, B22, B31, B32 이렇게 2x3, 3x2 방금 전에 구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값 한번 써볼까요? A11, B11, A12, B21, A13, B31이죠. 여기 들어가는 값 이렇게 구하잖아요. 얘하고 얘의 이너 프로덕트니까. 근데 이거를 달리 쓰면 뭐가 돼요? A1K랑 BK1을 K를 1부터 3까지 달리 해가면서, 그러니까 A는 몇 번째 행인지는 고정을 해놓고 몇 번째 열인지만 달라지잖아요. 여기만 1, 2, 3으로 증가를 해요. 반대로 B는 몇 번째 열인지만 고정이 되어 있고 몇 번째 행인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1111, 1221, 133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이 곱한 결과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는 A의 첫 번째 행 벡터랑 B의 첫 번째 열 벡터가 곱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A11, B12, A12, B22, A13, B32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A1K, BK2가 되죠. 왜 그래요? 지금 여기 구하고 싶은 이 자리는 1행 2열의 자리잖아요. 이 전체 이 곱해진 결과에 1행 2열의 자리니까
A는 첫 번째 행 벡터, B는 두 번째 열 벡터, 얘하고 얘잖아요. 그게 곱해져서 그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일반적으로 써서 A 행렬과 B 행렬의 I 행 J 번째 값은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얘를 A1, 얘를 A2 해서 얘를 뭐 A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A라는 행렬을 로우 바이 로우로 쪼개고 B라는 행렬을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요. 그때 이 두 개를 곱한 결과의 IJ 번째 값은 AI와 BJ 두 개의 내적입니다. 풀어서 쓰면은 AIK와 BKJ의 요거가 됩니다. 아, N은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기를 잘못 썼네. 얘를 뭐 N by N, 얘를 뭐 N by P라고 쓰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아, i행 J번째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i행 J열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라. 그거를 어렵게 쓰면은 이렇게 된다. 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특히 뭐가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일단 행렬 곱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앞에 거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뒤에 거 곱하는 거나 뒤에 거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앞에 곱하는 거나 두 개의 결과가 같아져요. 그리고 분배 요렇게 괄호를 요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랑 C를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나 A에 B 곱하고 A에 C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나 역시 같아진다. 그거를 뭐 분배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리 바꾸기가 안 된다. 자리 바꾸기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두 개의 자리 앞뒤를 바꿔버리면은 곱해지는 사이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행여나 곱해지는 경우라 쳐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A가 얘가 3 x 3이고 얘가 3 x 3이야. 그럼 AB로도 곱할 수도 있고 BA로도 곱할 수 있거든요. 두 개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산해보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리 바꾸면 안 된다.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이거 ABC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CBA 이렇게 바꾸면은 안 된다. 이거 다른 결과다. 완전 다른 값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죠. 여기 뭐 나와 있는 게 사실 그거예요. A, B의 프로덕트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은 A, B 두 행렬의 i번째 로우, j번째 컬럼은 사실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A의 i번째 로우랑 B의 j번째 컬럼이랑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된다. 그걸 풀어 쓴 게 이겁니다. 아까 그거랑 똑같죠. 이거 썸메이션으로 바꾸면은 요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에 i행 j번째 값은 A의 i행이랑 B의 j열이랑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그냥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특히 다음 시간 본강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렬이랑 행렬끼리 곱하는 거 말고 행렬이랑 벡터랑 곱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때 이거를 뚝딱뚝딱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2x2랑 2x3니까 곱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결과로 2x3가 나오죠. 얘하고 얘가 나와서 2x3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1행 3열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1행 3열이잖아요. 여기 위치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을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그 자리에 스칼라를 넣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구하고 싶다. 여기는 2행 2열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거기다가 값을 뿅 넣으면 된다. 이너 프로덕트는 뭐예요? 스칼라가 나오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스칼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한번 보죠. 지금 이거 4바이 3짜리고 3바이 2짜리죠. 그러면 그 결과는 4바이 2짜리가 나오겠죠. 일단 곱하는 건 가능하고 그 결과는 4바이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된다? 여기 지금 4바이 2짜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4바이 2짜리를 그렸는데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값, 여기는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거랑 곱하면은 여기고 요 두 번째 거랑 곱하면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여기, 얘하고 얘하고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여기.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도 나왔던 프로퍼티인데 뭐 요거는 얘기했던 거고, 요렇게 분배하는 것도 되고 뭐 뒤에서 분배하는 것도 요렇게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를 유지를 해야 되죠. 분명히 여기서 A가 얘네들의 뒤에서 곱해졌어요. 오른쪽에서 곱해졌죠. 그러니까 BA가 돼야 돼요. AB가 되면 안 됩니다. BA, CA 요 순서로 곱해져야 돼요. 그리고 뭐 스칼라를 이렇게 안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아직 안 했는데 뭐 아이덴티티 행렬에 대해서는 이건 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워닝입니다. 워닝. 진짜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자리를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온다. 자리를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캔슬레이션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A, B랑 그러니까 A 곱하기 B 한 거랑 A 곱하기 C 한 거랑 두 개가 같다고 해서 B랑 C랑 같은 게 아니다. Not true in general. 우리가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2x랑 3 아니 2x랑 2y랑 같아 라고 하면은 요거 x는 y랑 같아 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2 이렇게 빼는 거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같이 없애는 거 요게 되는데 행렬에 대해서는 걔가 성립하지 않는다. a, b랑 a, c랑 곱한 게 같다 쳐도 그게 반드시 이런 결과로 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요. 이렇게 A를 지워서 B는 C야 라고 말하면 순간 큰일 납니다. 네. 또 세 번째, 만약에 A랑 B랑 곱한 게 0 매트릭스예요. A랑 B랑 곱했는데 적절한 사이즈에 0으로 가득 차 있는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x랑 y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0이 나오면은 x가 0이던가 y가 0이던가 아니면 둘 다 0이던가, 그러니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잖아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순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에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고 둘 다 0인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고 해도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0일 필요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말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러면 일단 사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